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8년 11월 1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이가 최초의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의 유엔 대사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때 볼튼 대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치품 등등의 금수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김정일이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혼자서 살찌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그 뒤로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한국의 말하자면은 좌파 정책 수립자에 대해서는 경멸조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일의 북한의 변명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쓴 사람이 올해 초에 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되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기존의 자기 입장과 다른 입장에 서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사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축혀주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볼턴은 아주 사나운 얼굴을 하는 이른바 투캅스 정책. 어떤 범죄자를 다룰 때 형사 한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은 사납게 대해가지고 상대의 정신을 혼미시킨 다음에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존 볼튼 보좌관은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소 알렉산더 해밀턴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대북 선제 공격이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지금은 안보보좌관이니까 자신이 하는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밖에 없다.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NSC 보좌관으로 임명하기 직전입니다만, 직전에 이런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군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음 옵션으로 해야 할 군사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나는 매우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위치에 있을 때 했던 말과 현재 NSC 보좌관으로서 하는 말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사이 아주 중요한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핵 전력 금지 조약, Intermediate Nuclear Force Treaty라고 하는데 줄여서 INF라고 합니다. INF 트리티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국이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존 볼턴의 계산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상부조약입니다. 사정거리 500km에서 5000km 사이의 미사일은 만들지도 않고 폐기한다. 1987년에 맺었던 이 조약으로 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치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체 미사일의 90% 정도가 이 중거리 미사일에 들어갑니다. 이 중국이 만약 그 조약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90%의 미사일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폐기 선언을 하고 러시아에 가서는 통보를 하면서 러시아도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을 어떻게 할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심하게 말하면 이간질시키는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 발표 토론회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볼튼 보좌관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과 이란의 핵 미사일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경쟁 구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북한 뒤에 중국이 있고 이란 뒤에 북한이 있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어떻게 보면 네 나라가 서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상황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니까 아주 넓게 봅니다. 헨리 키신저를 연상시킵니다만은 언젠가 역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각각 정확히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을 앞세워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구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볼튼 대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추측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문제는 상당 부분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은 단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 핵무기와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80년대에 등소평이 한편으로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파키스탄이나 북한 또는 리비아라든지 그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기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을 해주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고위 핵 전략 전문가들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도왔고 파키스탄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뒤에는 중국이 있었다. 그런 전략적 선택을 중국 지도부가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란과 북한이 연결이 되죠. 이란과 북한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그때 이란이 고립되어 있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 무기를 팔고 군사훈련을 시켜준 게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때 한 3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팔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란 군을 훈련해준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일종의 혈맹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사일 핵 개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는 이란 기술진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만 북한이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의 핵 기술자들을 초빙해가지고 핵폭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는 핵물질이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이란 핵 미사일 개발의 배후 조종 세력이었다라는 말을 점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도 중요하지만은 핵무기와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 더 심각하다. 이미 북한은 2007년에 시리아에 핵폭탄 제조용 재처리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와 지금 러시아는 매우 친합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시리아 내전 때 아사드 정권 무너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북한의 핵보다도 더 위험하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IS 같은 중동의 이슬람 과격단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본다면은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볼 때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국의 전략 목표 제1은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 나라가 헤게모니를 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워낙 크니까 여기에서 어떤 나라 하나가 일극체제를 이루면서 옛날에 몽골 제국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한 나라가 제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키신저의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중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음으로써 당시에 소련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냉전에서 승리하는 기본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볼턴의 전략은 제1주적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이란과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전면적으로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무역 전쟁에서 출발하면서 또한 남중국해의 자유통항 문제를 둘러싼 대결 구도, 그 사이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 요새 최근에 약간 경제 부분에서 좋아졌습니다만 이게 복잡한 3차원 정도의 방정식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처럼 세계 정세를 넓게 고차원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안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이 좌파 세력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오로지 남북 관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볼턴 대사가 그리고 있는 이 세계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은 좀 다르지만은 19세기 말의 조선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19세기 말의 조선과 2018년의 대한민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나 비슷한 점도 또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잘 모르고 관념과 이념의 포로가 된 조선조의 사대부나 지금의 좌파나 비슷합니다. 국제정세를 모르고 화학에 도전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눈 감고 하다가 보면은 2018년의 대한민국이 19세기 말의 조선의 운명을 치닫는다는 그런 게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오늘 존 볼턴 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